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네, 오늘은 토픽 2 단어 명사 9번째 시간인데요. 명사 먼저 정리하고 선생님도 다음에 동사도 하고 형용사도 할 거예요. 이렇게 또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좀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또 바로 명사 9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단어를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배경이에요. 배경은 영어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해요. 백그라운드. 자, 여기 지금 스페이스가 있는데 스페이스가 없고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내용, 지식, knowledge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역사 박물관이나 어떤 문화재를 보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경복궁에 갔어요. 근데 경복궁에 대한 아무런 백그라운드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이게 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 역사, 히스토리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다면 그 경복궁을 볼 때 조금 더 흥미롭고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연구할 때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경 지식이라고 하고, 드라마 배경이라고 하면 드라마 백그라운드인데, 자, 어떤 드라마가 한국의 1980년대를 배경으로 이야기, 스토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간적 배경은, 그 드라마의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이고,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 배경, 장소 배경이라고 하면 많은 한국의 장소 중에 서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장소 배경이 되죠. 그래서 배경 지식 이런 말도 많이 쓰고, 뭔가 드라마 배경, 시간적 배경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자, 배낭여행은 여러분 다 알죠? 백팩을 메고 하는 여행을 배낭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뭐 부모님들이 선물로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주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국 안에서도 다니겠지만 유럽 여행을 보통 배낭여행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하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 그 간편하게 이렇게 떠나는 뭔가 대학생들을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배낭여행이 있고, 자, 3번은 배려죠. 배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한다인데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배려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참 배려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배려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나 부부 사이에도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배려심의 반대는 나만 아는 거라고 해서 이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만 아는 거. 자, 배우자는요 여러분 보통 결혼한 사이에서 부부, 나의 파트너, 남편이나 아내를 나의 배우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저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배치하다는 allocate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제가 가구라고 했는데, 가구뿐만 아니라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이 어떤 자리에 딱 이렇게 갖다 두는 것을 배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 갔어요. 침대 어디에 둘까? 침대는 저기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왜 그 어학원 랭귀지 스쿨에서 레벨 테스트 보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에 따라서 너 1급, 너 2급, 3급 이렇게 하죠. 그것도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을 어떤 자리에 가세요 하는 것을 배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네, 번역은 번역하다 동사는 그렇고 번역을 하는 사람을 번역가라고 하는데요. 보통 번역가라고 하면 책, 외국 책을 외국어로 된 책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사람들 있죠. 트랜슬레이트 하는 사람을 번역가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번역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특히 언어를 공부하는, 언어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번역이나 통역은 알죠? 말로 바꾸는 거, 번역은 어떤 책이나 글을 그 나라 말로 옮기는 것을 번역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번역가, 통역을 하는 사람을 통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벌금은 뭐예요? 벌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규칙을 위반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돈이, 그러니까 잘못해서 내는 돈을 벌금이라고 하고, 영어로 말하면 fine이죠. fine. 네, 그래서 같이 쓰는 단어가 뭐 벌금을 내다 또는 그 반대로 말할 때는 벌금을 내세요라고 하는 게 벌금을 부과하다예요. 그래서 뭐 교통을 위반했다거나, 그쵸? 특히 교통 위반, 뭐 속도 위반 이런 거, 속도 위반했을 때 벌금을 내죠. 특히 한국은 그 스쿨존, 학교 앞에서 속도를 빨리 내면 이거 벌금도 되게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벌금을 내다, 벌금을 부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벌레는 뭐예요? 네, 벌레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죠. 다리 많은 애들 있죠. 다리 많은, 이거는 다리가 되게 많은 친구들 있죠. 이렇게 다리가 많은 친구들을 벌레라고 해요. 벌레. 그래서 뭐 바퀴벌레 알아요, 여러분? 바퀴벌레?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벌레가 바퀴벌레던데. 네. 잘 모르는 사람은 사진 찾아보세요. 알겠죠? 사진 찾아보면 나와요. 자, 9번은 범인인데, 범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야기하죠. 범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저지르다는 do의 뜻인데 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저지르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이거를 피동사로 쓸 때는 경찰에게 범인이 잡혔다 이렇게 쓰죠. 네. 자, 10번 보니까 범죄 여기 있네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다, 나쁜 짓을 하다, 이게 범죄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럼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네, 변경은 여러분 체인지죠. 그래서 약속을 변경하다. 오늘 뭐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나요. 약속을 체인지하는 거. 약속을 변경하다, 변경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뜻은 바꾸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을 바꾸다. 자, 보관하다는 어떤 물건을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여기저기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 이 선물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책상 위에, 여기 막 의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소중히 잘 관리해야겠죠? 그것을 보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관하다. 자, 보급하다는요. 네, 토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이 보급되다. 널리 퍼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쫙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지는 것을 보급되다, 보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휴대폰은 이미 어때요? 이제는 우리 가족만 써요? 내 친구만 써요? 그게 아니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사용하죠. 그런 경우에 보급되다, 보급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급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요.
네, 보도는요, 걸어 다니는 길을 보도라고 해요. 이 보도를 인도라는 말도 쓰죠. 인도라는 말도 씁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라고 쓰죠. 여러분, 차도. 그래서 보도,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보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한 후에 어떤 좋은 결과, 그리고 만족감, 와, 기쁘다, 이런 것들을 보람이라고 하고, 같이 쓰는 동사는 feel, 보람을 느끼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좀 힘든 일 있죠. 힘든 일을 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을 보람을 느끼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자원봉사 같은 거 있죠. 발론티어, 자원봉사.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어떤 상황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일은 너무 힘들지만 하고 나면, 누구를 도와주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내 스스로 좀 자랑스럽고, 그런 경우에 보람을 느끼다, 이렇게 써요. 보람을 느끼다. 네, 여기에서 보상을 받다, 보상을 하다라고 쓴 경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보상을 받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많이 쓰는 게 보험에서 피해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피해 보상. 그게 뭐냐면, 내가 뭐, 차 사고가 났다거나 어떤 다른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받죠. 피해를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피해 보상이에요. 피해 보상. 또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을 도와주거나 심부름을 했어. 그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는 건데, 그 대가로 뭐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준다거나,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받다, 또는 하는 사람은 보상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보안은 security를 말해요, 여러분. security. 보안이 철저하다라고 하면 보안이 아주 완벽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BTS 뭐 회사라던가 방송국 같은 곳 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네, 그런 보안이 완벽해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쵸?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잣집에 보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누가 낯선 사람이 근처만 가도 막 이렇게 경보음이 삑삑삑삑 울린다거나, 보안하는 사람들에게 뭐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빨리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전을 지키죠. 그래서 그것을 보안이 철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보장은 개런티를 말해요. 개런티. 그래서 미래를 보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일은 너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만약에 이 일을 하면 너의 미래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보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너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하다라고 하면 개런티고,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확실하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장하다. 네. 그리고 여러분, 보존이라고 하면 이건 많이 들어봤죠? 보호와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뭐 한국의 경복궁 그런 것들, 문화재를 보존하다라고 하면 문화재를 잘 보호해서 남기는 것을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보행자는 자가 있으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라고 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단어는 보험인데, 보험은 인슈어런스를 말하죠. 여러분들 어학원 오는 친구들 한국에 오면 다 보험에 가입하죠. 네, 같이 쓰는 단어가 보험에 가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사고나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만약에 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병원에 갔어.
그럼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치료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해서 그것을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나온 돈의 몇 퍼센트를 나에게 돌려주죠. 그런 것들을 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곳을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보호는 프로텍트를 말하죠. 아까 보존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환경 보호, 문화재 보호,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랩업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단어들 다 기본 단어고 벌금 같은 거 많이 나오는 단어, 범인, 범죄, 네, 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변경은 이미 아는 단어일 것 같고 보급되다, 네, 널리 퍼지게 하다, 보급되다 많이 나오고 보람도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네, 보상, 보완, 보장, 보존 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험, 특히 보호는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다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명사를 이렇게 또 공부해 봤는데 벌써 9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지금 단어를 수백 개 외웠을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잊지 마세요. 급할수록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를 해도 나중에는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토픽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보면 알아요. 그 성적표를 보면 이 친구는 앞으로 잘 볼 가능성이 있는지, 이 친구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읽기 듣기 점수가 비슷하면서 뭐 50점, 60점 이상이고 쓰기는 좀 낮아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 토탈 점수는 낮아도 이렇게 읽기랑 듣기랑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문제를 풀고 많이 접하면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3급, 4급, 5급 그런 거보다는 내가 분석을 해야죠. 내가 듣기가 약하구나, 읽기가 약하구나, 쓰기가 약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죠? 쓰기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쓰기는 가장 어려운 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듣기랑 읽기가 7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쓰기보다는 듣기 읽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쓰기가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 멤버십에 가입하면 우리 피드백 해주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망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해봤어요.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선생님 다음에는 10번째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